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 밤 10시 9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우리 채널은 특정 종목을 리딩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지금 뭐 매스컴에도 이제 비트코인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되게 말이 많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힘드실 텐데 뭐 저도 뭐 편치는 않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요때 언제죠? 2020년 3월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지금 주봉상 RSI 30 지점에 이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 요때 언제죠? 2018년 12월에 2018년 12월에 RSI 주봉상 RSI 30 이하로 그때 한번 처음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과매도 구간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는 중이고, 거래량도 지금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이렇게 ABC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얘가 결국에는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일 텐데, 계속 얘기해왔던 대로, 뭐 일단은 28,800불, 마지노선을 28,805불, 요걸로 봤었거든요. 여기 이제 바이낸스 USDT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이마저도 무너져 내렸죠. 이제 그때가 요때였거든요. 작년 6월에 최저점을 기록한 그 지점인데, 거기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최저가를 기록하면서 내려왔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마지노선은 이제 19,000불대, 여기죠. 19,798불, 19,798불까지, 19,798불까지도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나 아직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이게 심리적인, 투자 시장은 인간의 심리가 모여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차트는 그 인간의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많은 그 투자의 전문가들이, 기술적 분석 전문가들이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19,798불까지 과연 올 것인가? 사람들은 지금 다들 뭐 눈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주워 들은 것도 있고 하면, 야,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20K 진짜 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중간에 뭐 매물대 얘기도 나오고 뭐 이 말 저 말 하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의 어떤 그런 분석으로 보면 지금 19,798불까지도 내려올 것으로 이제 다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까지 내려올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다들 여기서 현금화해서 여기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해야지, 여기 지지되면 여기 매수해야지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여기까지 내려올 것인가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세력이라면 여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여기서 이 19,000불 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28,000불대, 지금 30,000불대에서 25,000에서 뭐 2만 한 깊으면 23,000불 요 사이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흔들고 매수 못하게 하고, 매수하면 또 흔들고, 뭐 이런 식으로 지질이 힘들게 이렇게 몰고 가면서 털고 하면서 기관이나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지혜롭게 대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루나 코인이 하루 만에 90% 이상 떡락을 하면서, 이제 이거 뭐 코인 시장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코인을 하면서 이 코인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에 위해서 제가 그거에 한해서 좀 제가 이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의 관계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 루나 코인, 요거의 관계에서 이게 왜 이 사태가 어떤 문제, 어떤 맥락에서 벌어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비트코인은 다들 아시겠지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개발이 됐죠. 사카시 나카모토 뭐 그 사람이 개발을 했냐 뭐 했냐 말들이 많죠.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지분 증명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영수증이 공개가 되는 거죠. 이게 공개가 돼서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공동으로 다 이것에 대해서 사인을 해줘야 이것이 이제 결제가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 자체가 뭐 복제가 안 된다, 위변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완벽한 어떤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의 용도는 뭐였냐면 뭐 송금 수단, 통화 결제 수단, 화폐를 대신한다. 그래서 이제 얘가 가상화폐냐, 암호화폐냐, 뭐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대두가 됐었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용도는 뭐 요런 정도 되게, 기껏해야 송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얘가 알트코인 중에 이제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 이제 탄생을 했죠. 이더리움이라는 것은 이제 뭐 이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러시아 출신의 사람인데 이게 어린 나이에 캐나다에 가서 이제 이거 이더리움을 개발을 해가지고 뭐 이제 ICO 이제 상장을 한 그런 건데 이제 이 알트코인 이 이더리움은 뭐냐,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데 이제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탄생 자체가 통화 기능과 송금, 뭐 이런 결제 수단, 뭐 이런 걸로 해서 탄생을 했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얘하고 조금 달라요. 얘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스마트 컨트랙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뭐냐면 자동으로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체결해지는 방식인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뭐 이런 거죠. 이더리움은 어떤 거냐면 일종의 이제 OS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MS 윈도우, 이제 IBM PC에는 MS 윈도우가 있잖아요. 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애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애플 OS가 딱 있죠. 그래서 이제 애플 OS와 윈도우하고는 좀 다른 운영체죠. 그리고 뭐 리눅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운영체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이더리움은 이런 OS 일종의 이런 그 운영체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하면 계약이 체결이 돼서 자동으로 뭐 송금도 되고 뭐 무슨 게임 같은 것도 개발을 할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개발이 돼서 처리 속도도 비트코인보다 빠르고 이더리움의 어떤 하나의 OS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더리움의 생태계에서 이제 이용되는 게 뭐 디파이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이더리움을 구입을 해서 이런 OS 안에서 뭐 이제 우리가 윈도우 안에서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뭐 사진 찍는 기능도 있고 엑셀도 돌아가게 하고 무슨 또 뭐 한글도 돌아가고 뭐 포토샵도 돌아가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윈도우라는 운영 체제 아니면 이 애플의 뭐 OS라는 이런 그 운영 체제 안에서 이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는 것이 있고, 뭐 또 다른 어떤 이거를 대체하는 뭐 해서 솔라나 이런 게 나오고, 뭐 이런 얘를 대체할 만한 그런 코인들이 이제 막 나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루나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하죠. 예, 그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루나 코인은 이제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그리고 알트 코인들과의 관계는 대략 이렇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그리고 송금, 그 다음에 화폐,
이런 기능으로서 처음에 이제 결제 수단 뭐 이런 걸로 해서 비트코인이 시작이 됐다면 이더리움은 하나의 이제 운영 체제로서 역할을 담당을 했고, 이 운영 체제의 이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수많은 어떤 뭐 많은 이제 코인들이 파생이 됐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기능은 얘보다는 떨어지지만 얘 블록체인 기술이고 가상화폐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금과 같은 뭐 그런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제 여기에 가치를 부여해서 이제 많은 뭐 기관이라든지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알트코인에서 뭔가를 활용할 때 이 비트코인을 상징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떤 담보물 정도로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데, 이번에 벌어진 이 루나 코인은 그 뭐죠? 이게 뭐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뭐 이제 시총 5위 안에도 들고 막 했었는데, 이게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뭐라 그러죠? 이게 뭐 김치코인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아무튼 이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루나 코인에 투자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요걸 만든, 제가 그분, 이 대표 성함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애플 개발자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발을 한 건데, 그래서 이게 지금 떡락을 했죠. 하루 만에 90% 이상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끝 모양이 나왔어요. 그냥 한 방에 끝 모양이 나와버려가지고, 저도 조금, 이런 차트는 처음 봐가지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뭐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2번이나 봤는데, 오늘 오전에도, 루나코인을 한번 봤더니, 이게 끝 모양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끝난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차트상으로도 이제 그냥 아예 끝난 그런 상황이 돼서 얘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루나 코인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대표가 이 루나 코인을 개발한 이 대표가 뭐 지금 뭐 15억 달러인가요? 미국의 뭐 구제금융 뭐 신청도 하고 뭐 펀딩도 하고 뭐 그럴 계획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루나 코인은 뭐냐? 이 루나 코인은 뭐냐라고 또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럼 뭐냐면, 이제 루나 코인은 테라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개발한 이제 그런 코인인데, 그러면 이제 이 코인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 변동성을 줄이고자 해서 만들어진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것은 너무나 획기적이고 안정적이고 좋은데,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게 과연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되게 그것이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이제 변동성을 줄이고자 해서 만들어진 코인이고,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게 뭐 이런 게 있죠. US 뭐 DT, 그 다음에 뭐 테더 있죠. 테더, 이게 맞나요? 테더 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UST, 뭐 이런 뭐 이렇게 그 뭐 바이낸스 BUSD 뭐 이런 게 있고, USDT 뭐 테더 UST 뭐 이런 애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1달러가 1코인 이렇게 해서 달러하고 연동되게, 달러에 1달러에 1코인에 연동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코인의 이 변동성을 줄이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이 변동성을 이렇게 1달러가 1코인이 되게 유지하느냐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일단 얘가 예를 들어서 이제 UST가 이번에 루나였으니까 UST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UST가 일종의 이제 이게 패깅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좀 복잡하겠지만, 패깅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상장을 하면, 주식에서 상장을 하면 상장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뭐 상장가가 뭐 1달러라고 칩시다. 그럼 1달러면 이 상장 초기에 이 상장가 이하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패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패깅의 개념은 뭐냐면 이 상장 초에 이 1달러 이하로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오픈 마켓에서 이제 얘를 사고 팔수, 매수 매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상장가 이하로 떨어지면 얘를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매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채권 발행하듯이 제가 채권 얘기를 했었죠.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풀어주면 은행이 이 돈을 가지고 또 빌려주고 뭐 하는 방식으로 돈의 흐름을 이제 융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빚으로 돌려막기 하듯이 해서 막 이렇게 활성화하게 되게 소비를 진작시키고 물가도 안정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아무튼 얘가 이렇게 패깅 방식으로 하면 1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을 발행해서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얘의 주식을 소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많아졌던 이제 그 주식이 소각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제가 그때 얘기했듯이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수량이 많아지면은 이제 하락하겠죠. 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거는 한 개에 100원이던 게 한 개에 100원짜리가 이렇게 10개가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5개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한 개에 100원이던 게 갑자기 한 개에 막 200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량이 적어지면 가치가 이제 수요는 동일한데 수량이 적어지면 공급이 부족해지면 가치는 올라가고, 수요는 동일한데 수량이 많아져요. 10개에서 막 20개 재고가 계속 쌓이고 되면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얘가 1달러 선으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패깅인데, 이 UST라는 게 일종의 이제 UST는 스테이블 코인이고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가 1코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연동성이 되는,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코인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근데 이 UST가 이런 스테이블의 코인인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패깅 방식으로 이제 발행이 된 건데, 그런 패깅 방식은 상장 초기 가격 이하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그 증권을 발행해서 매입을 한 다음에 주식을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수량을 줄이고 나면 다시 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 UST는 이제 증권 발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이 테라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테라에서 루나라는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한 거예요. 이제 요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제 1달러는 1코인인데 이 코인 가격이 뭐 한 0.7코인으로 떨어졌어요. 1코인에 0.7코인, 1달러에 0.7코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1달러보다 가치가 0.3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수량을 얘를 더 사들여서 소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가치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UST의 요 가격을 1 UST가 1달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1 USD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사들여서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사들이는 방식이 뭐냐? 이 루나 코인을 발행을 해서 USD를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루나 코인을 사겠죠? 루나 코인을 사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이 USD를 사들인 다음에 이 USD를 소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0.3만큼 이제 올라가게 해서 얘가 이제 1달러에 1코인을 유지하게 만드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얘가 1달러에 뭐 예를 들면 1.5코인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반대 방식인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이 UST를 또 매도해서 얘 루나 코인을 사들여요. 그래서 루나 코인을 소각을 해버려요. 그럼 얘는 또 이제 수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1.5코인에서 이제 또 이제 가격이 하락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UST 가격을 이제 스테이블하게 1달러에 1코인이 1 UST가 되게 이제 이 가격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상승장일 때는 이게 해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하락장이다 보면은 이 하락장 때에는 뭐냐면 유동성이 이제 불안정해지죠. 유동성이 이렇게 이만큼이었다면 이제 하락장일 때는 유동성이 이만큼씩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 UST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막 이걸 불안하니까 이거를 막 매도를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이 UST로 이 루나를 이렇게 사들이고 아니면 이제 그렇게 해서 소각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있던 자본이 막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였나요? 이 루나 코인이 0.2까지 떨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UST를 갖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막 매도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하락을 견인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 루나 코인이 여기에서 이제 이 변동성을 보유하게 해서 어떤 제가 그 채권을 발행할 때는 어떤 뭔가를 담보로 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그래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이제 주는 건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UST 이런 그 스테이블 코인의 단점이 뭐냐면 담보가 없어요.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이 담보가 없이 이걸 발행하고 또 소각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 담보 쪽으로 해서 사는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루나 여기에서 이 대표가 뭐 4조인가요? 한 4조, 4.5조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의 현금의 이 UST의 어떤 이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을 파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더 이제 뭐 시장에 이것이 매물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해서 뭐 비트코인이 떨어졌다.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다 이건 확인된 건 아니에요. 지금 확인된 건 아니지만 뭐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루나 코인이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지금 뭐 알트코인의 대세 뭐 어떤 하락의 어떤 그런 이제 전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고 시장에 지금 되게 흉흉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근거는 없어요. 그냥 카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니었냐? 이런 지금 메커니즘으로 보면 이러이러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정도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긴 하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무슨 저기 뭐죠? 옐런 장관도 뭐 비트코인 뭐 규제 필요하다. 무슨 뭐 이거 저기 뭐지? 이 스테이블 코인들 뭐 규제 필요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지고 더 이제 시장을 더 침체하게 만드는 더 어떤 패닉셀리를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 된 거 아니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루나 코인의 이 사태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홀더들이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스테이블 코인, 이거 변동성을 줄이고자 해서 했는데, 이거 지금 보니까, 루나 코인 이거 떡락하는 거 보니까, 이거 스테이블 코인 이거 안전한 거 맞아?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 그리고 불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홀더들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게 하면서 비트코인을 이제 하락을 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 UST 어떤 근간에 있는 뭐 앵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지금 많이 지금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보유량이.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흘러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시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는 온갖 얘기들을 다 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소문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이미 떨어지기 이전에 나오면서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미리 나와서 이런 사태를 벌어지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종의 뭐 사후 약방문이죠. 다 벌어지고 나니까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크게 그것이 지금의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서 해결책이 아니고 그냥 이 말 저 말 나오는 것이다.
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루나코인 사태는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이 이덕룡인가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할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어떻게 또 나올 것인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비트코인은 여전히 차트상 ABC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28K 지점을 지금 28K 지점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중이고, 얘가 여기마저도 이제 깨고 이제 내일 정도면은 좀 더 나오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더 이제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기 19,800불대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ABC가 나오면 차트상으로는 원래 이 시나리오도 제가 뭐 지금 벌써 몇 달 전부터 얘기해 온 거긴 하죠. 최악의 경우엔 이럴 수 있다. 근데 이 최악의 경우가 벌어졌네요. 아무튼 지금 그것이 진행 중인 것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게 심리적인 것이 요인이 있는데, 과연 그런 19,800불까지 얘를 떨구고서 다 태우고 가려고 할 것인가, 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그러면 이 아래로 더 떨어질 것인가, 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뭐 루나코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뭐 4.5조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비트코인 전체 시총에 비하면 이거는 지금 거의 세 발의 피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뭐 하락을 견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완전 비트코인을 그냥 떡락시키는 것이냐,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 저는 그런 거를 다 어느 정도 뭐 필터링해서 차트상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뭐 이거 지금 최악의 경우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으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냥 진짜로 비트코인은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여기 정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정을 마치고 빨리 그냥 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에 있다. 그렇게 보시고 마음 편하게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오면 이 바닥에서 분명히 지금 계속 제가 작은 마이크로 캔들에서도 보면 계속 지금 받는 데들도 있어요. 지금 계속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투기 세력도 들어올 것이고, 기관들도 들어올 것이고, 지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엄청 받아먹는 그런 세력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거시적인 측면에서 길게 보면 이제 이게 비트코인의 올타임 히스토리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로 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BTC USD입니다. BTC USD USD 차트인데, 이게 2010년 7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로그 차트인데, 요걸로 한번 제가 파동 카운팅을 한번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1파, 2파. 근데 여기가 3파가 아니라 3의 1, 3의 2, 3의 3, 3의 4, 그리고 3의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 뭘까요? 요게 4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렇게 ABC로.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지금 3의 5, 그리고 지금이 4파가 진행 중인 것이다. 큰 파동에서 보면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중에 비트코인의 어떤 연장 파동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엘리엇 파동상 이게 연장 파동이 이렇게 3파에서 나왔다라고 가정을 이렇게 본다면, 지금 5파는 이 1파 수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5파는. 그러면 꽤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3파가 이렇게 연장이 된 게 아니고 뭐 3파가 요 수준에서 끝났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지금 연장 파동의 어떤 그
원리상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연장 파동이 되려면 비트코인은 제가 연장 파동이 일어나면 총 파동이 9개로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하나 카운팅을 해보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덟. 그럼 9개. 마지막 9개가 하나 남았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저는 5파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파동에서 4파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야 이게 지금 파동 카운팅상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왜 여기를 3의 1, 3의 2, 3의 3 이렇게 갔냐? 여기 1파의 이 비율보다 적어도 이 3파가 되기 위해서는 이 1파보다는 길어야 되잖아요. 그럼 요 파동 자체가 얘보다 짧아요. 그래서 이게 3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장이 돼야 이게 3파 조건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3파라고 한다면 얘보다 기니까 맞겠죠. 그러면 3의 1, 3의 2, 3의 3까지 될 수 있겠죠. 그럼 요게 4파다. 그럼 여기 이제 이게 5파라고 보여지는 건데, 근데 이 5파가 치고는 너무 짧아요. 예. 이 5파가 되기 위해서는 파동 균등의 법칙, 제가 어제 이제 엘리엇 파동의 법칙에서 파동 변화의 법칙과 파동 균등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연장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여기 5파는 연장이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은 얘는 그러면 균등의 법칙에 서 1파에 비슷한 수준이거나 1파의 0.68인가요? 네, 0.68이 구간 요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쳐요. 그러면 이게 미달형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달형은 이 3파보다 낮은 자리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5파여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조건이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BC로 4파, 대파동에서 4파가 조정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4파의 조정은 지금에서 보면 4파, 지금 이제 그럼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여기서 1파, 여기가 2파, 그럼 3파가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간 거고, 그럼 3파에서 여기가 지금 4파죠. 이렇게 4파. 지금 4파가 이렇게 진행 중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3파가 이렇게 연장이 됐으면 보통 이 4파의 지금 4파의 조정 모양은 여기 이 지점까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악의 경우에는 얘 4파가 어디까지 올 수 있냐? 이게 지금 만불대까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껏해야 한 여기 19,804불 뭐 요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요게 비트코인이 12년 동안 그려온 이제 파동의 모양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요 자리거든요. 지금 요게 69K 신고가, 요 자리, 여기가 69K이고, 여기가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고가를 찍었던 64K였나요? 뭐 그 지점이었거든요. 65K인가? 그 지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요게 진행 중인 건데, 지금 이게 일반 그 현물 가격 차트, 로고 차트가 아니라 그냥 차트로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를 이제 로고 차트로 보면 이제 요 정도인데, 왜 이렇게 보이냐면 이게 지금 비율로 봐야 돼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때 1파 때 요때는 1200만 배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비트코인을 뭐 한 10개만 들고 있었어도 이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을 냈겠죠. 그리고 나서 요 2파 지나고 나서 여기 3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이때도 계속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이때가 12,000배인가? 여기 3의 1파 지점이 12,000배. 그리고 여기가 한 2,000배.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요만큼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상승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진행 중인 것인데,
얘가 이제 얼마만큼 이제 하락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 5파가 나와야 피날레를 하고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요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얘 5파가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가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고 차트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일반 그 가격 캔들 일반적인 그 일반 차트인데, 요걸로 봐서는 지금 이제 좀 요렇게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서 얘가 요 지점입니다. 그리고 요 지점을 깨고 내려왔죠. 신저가. 그래서 요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내려왔는데, 지금 벌어진 눈화로 촉발된 이 사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많은 기관이나 세력들은 지금 이 비트코인이 이만큼 떨어진 거에 대해서 되게 호재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뭐 또 한켠에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주식 시장에서 지금 나스닥이 지금 엄청 떨어졌죠? 근데 지금 제가 왜 나스닥과 비트코인하고 같이 보냐면,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이 이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아크 파운데이션이니까 거기에서도 이 비트코인을 엄청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뭐 테슬라, 뭐 이런 대표적인 어떤 빅테크 기업들이 다 이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비트코인이 같이 하락하면서 얘도 하락을 하고 있고, 나스닥도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나스닥도 제가 볼 때는 지금 얘가 단기 이제 바닥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스닥이 올라가면 뭐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운명이고, 같이 연동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양쪽 축소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양쪽 축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쪽 축소라는 거는 유동성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유동성이 줄어든다, 감소한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 있던 돈이 이제 점점 빠져나간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비트코인을 견인했던, 이 비트코인에 이렇게 돈잔치를 했던 이것의 상당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어지면서 많은 펀드나 이런 그 금융권에서 이 비트코인에 이제 투기성 이제 자금이 일로 흘러 들어오면서 이 상승을 견인했다.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면서 이게 하락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쪽 축소로 인해서 유동성이 감소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에 돈이 빠져나가고, 금융권에서 이제 이 돈을 이제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고 하면서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이 청산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근데 제가 볼 때 아직은 이게 이 양쪽 충소를 시행한 지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거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실효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좀 이르다. 한 뭐 올해 말이나 한 내년 정도는 넘어가야 이것에 대한 어떤 그 효과가 이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직도 시장에는 돈이 많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보면, 작년에 요때가 불장이었거든요. 작년에 2021년 요때, 음봉 요때가 이게 지금 하나의 파동으로 끝내질 못했어요. 여기가 하나의 파동으로 피날레를 하려면 양봉으로 더 치고 올라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 지금 뭐 한 4개월도 아니죠. 한 3개월 동안의 이 불장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하고는 확연하게 이때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막 올라가고, 이때 그냥 운 좋아서 돈 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많은, 저는 유튜버들도 많이 탄생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이때는 뭐 실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이때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때는 2021년 요때는
불장이 있었지만 사실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다 많이 못 갔어요. 기껏 해봐야 뭐 이더리움 신고가 한번 찍고 에이다 신고가 한번 찍고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뭐 리플 뭐 그 외에 뭐 카르다노 뭐 여러 가지 많은 코인들이 이때 큰 상승을 못 했어요. 이때 그냥 이때는 그냥 몇몇 메이저 알트들 몇몇만 뭐 신고가 경신하고 뭐 그렇게 됐고 대부분 뭐 그냥 잡코들만 이렇게 움직이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진정한 불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미흡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지금 요때 3개월 상승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비트코인이 역대급 뭐 불장으로 그냥 막 이때처럼 뭐 해서 털고 나온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때 한번 가지 못하고 계속 요때 작년 11월부터 금리 인상이니 뭐 테이퍼링이니 양적 축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자꾸 그런 인플레이션의 압박이니 뭐 이런 걸 하면서 계속 이게 압박을 받아오면서 얘가 쭉쭉쭉쭉 그냥 그때부터 선방이 되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온 어떤 유동성의 흐름이 이제 좀 제한이 되면서 오는 정상적인 어떤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 번 슈팅을 하고 한 묶음 더는 계속 연봉상 보면 한 묶음이 더 남았다라고 분기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묶음 더 남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긴 어떤 2010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2년 동안의 긴 엘리엇 파동상의 파동을 보더라도 한 파동이 더 남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고 적어도 저는 뭐 올 7월 이후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변동성은 한 6월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냐 아니냐를 보고 들어가냐 마냐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바닥에서의 시그널이 있어요. 이제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내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판단을 했으면 차트를 철저히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바닥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제가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그러면 제가 이쪽에서 참 오랜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그 경험의 어떤 노하우를 내가 풀어보니까 이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나오는 시그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기술적 분석을 해서 성공한 투자자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보니까 바닥에는 이런 시그널이 있더라 라고 해서 한 얘기들이 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근거로 해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나오는 그 시그널을 보고 매매를 하더라도 저점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그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뭐 지금의 상황에서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삼선 전환도상 상승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은 얼마냐면 35,470불대입니다. 이때이거든요. 제가 이 삼선 전환도는 계속 그리고 있어서 그래서 적어도 35,471불에서 일봉 마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봉 마감을 요 위에서 했다면 이 위에서 한 번 더 봐야 돼요. 그 위에서 또 종마감을 하는지 그러고 나면 상승으로 전환하는 전환점으로 보여지고 그러고 나면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닥이라는 시그널이라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예. 그러면 뭐죠? 그냥 운에 베팅하면서 야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정말로 야수의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고 손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야 이제 이 시장 이거 손절하고 떠난다라고 하면 손절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복구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장기적인 어떤 추세의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별 얘기가 다 이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떡락할 때는 항상 온갖 세상에 이제 막 자칭 전문가들이 다 뛰쳐나와서 이제 뭐 이게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내가 이러지 않았냐, 이거 내가 얼마 전부터 계속 예측해왔던 얘기다, 뭐 그러면서 무슨 별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귀 기울여 봐야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측은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그런 예측은 대부분 적중률이 떨어져요.
몇 프로 안 돼요. 적중률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세상에 나오는 그런 정보들, 제가 얘기했죠. 정보의 가치는 뭐냐면 희소성이거든요. 이미 개나 소나 다 아는 정보는 정보가 아닌 거예요. 뭐 그러면은 FBI는 왜 필요하고 뭐 이런 그 정보 분석가들은 왜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에는 항상 이 기술적 분석하고 같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종합해서 모든 맥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매매의 어떤 투자의 결정을 하셔야지, 그냥 누가 뭐 자 다들 이렇게 한다더라 해가지고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야 간다 해가지고 올라탔더니만 떡락을 해가지고 지금 슬피 울며 이렇게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게,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근거를 갖고 원칙을 갖고 매매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코인 아까 얘기한 제가 그런 코인의 어떤 기본적인 생태계, 그리고 각 코인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인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떤 식으로 탄생을 하게 됐고, 뭐 블록체인 기술은 뭐고, 그 다음에 디파이 코인은 뭔지, 이더리움 생태계는 뭔지, 그리고 그와 파생된 그런 코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웹 3.0은 뭔지, 그래서 이것이 향후 어떻게 빅테크 기업과 뭐 이런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자동차와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이 그 웹 생태계와 이런 것들하고 어떤 연관 속에서 이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신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기본적 분석, 그리고 뭐 금융과 관련된 거, 뭐 주식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채권도 알아야 되고, 이런 어떤 돈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남들이 다 아는, 그리고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다 나오는 그런 패턴이라든지 흔히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쉬운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기술적 분석도 되게 깊이 있게, 정말로 요걸로 제가 얘기한 뭐 제시 리버머나 윌리엄 오닐이나 뭐 혼마나 그 다음에 뭐 그 니콜라스 타바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기자 모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엘리엇 파동 이론, 그리고 제가 일목균형표를 만든 일목산인으로 유명한 일목균형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은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이 얘기한 것들을 귀담아 듣고 공부하고 실전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확인하고 해서 실전 매매를 통해서 그 실력을 키워나가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너무 사설이 길게 많은 말을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너무 시장에서 들리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맥락적 사고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코인이든 주식이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다. 예, 요거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딩할 자신이 없으면 이 시장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인내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이 시장에 들어오면 정말로 크게 힘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반드시 좀 인지하시고 투자의 이 지금 상황을 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언제나 옳다. 예, 그렇게 보시고 겸손하게 매매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에 있으니 제가 비트코인은 또 뭐 내일 아침에도 또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 마음 잘 추스리시고 잘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